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4월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혼돈스러운 국면인데요. 중동에서 전쟁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금리나 시기도 늦춰지고 흔들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뭐 매크로 시장부터 좀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다 궁금한 건 중동 전쟁 얘기지만 조금 밀어놓고 일단은 네. 그 전에 고용 지표하고 물가 지표 네. 계속 나왔는데 그렇죠. 지표가 계속 너무 좋아서 네, 그죠? 네.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고용하고 물가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뭐 이번 달 초에 나왔던 네. CPI 넘버는 너무 좋게 나왔죠. 너무 좋게 높게 나왔죠. 높게 나와서 bad죠. 나쁜 겁니다. 근데 사실 당일날은 주가는 반응을 안 했어요. 그리고 PPI는 뭐 오케이 나왔어요. 근데 그날은 또 주가가 또 빠졌어요. 그랬나요? 기억도 안 나 이제. 기억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bad인데 우리나라 장은 좋게 반응했고 PPI는 오케이인데 낮게 나와서 근데 사실 그날 하루 지나서 내려갔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그걸 지났는데 넘버로 따지면은 뭐 아직도 CPI는 3.5% 3.8%고 비농업 취업자 지수도 그대로 나온 것도 30만 명이니까 원래 24만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기억나시죠? PPI도 조금 높게 나왔고 그렇게 나와서 시장이 금리 인하가 조금 좀 까리까리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연설들 나오고 할 때 금리 인하 올해 세 번이 아니고 상당히 매파적으로들 그죠? 그죠 두 번. 결국은 파월까지. 그렇죠. 그전에 파월까지. 다른 의원들이야 네, 뭐 맞아요. 자기 생각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뭐 금리 천천히 내려야 된다, 뭐 내릴 수 있냐, 네.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올해 뭐 두 번 한 번 그러는데 사실 파월은 작년 12월 왕비둘기로 돌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파월은 금리를 좀 내리고 싶어하는데 파월마저도 엊그저께 뭐 캐나다 무슨 학회 네. 거기서도 보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파월까지도 태도를 좀 바꾸는 우리가 원하는 2% 물가 시간 걸린다. 시간 걸린다. 그죠? 시간을 더 줘야 된다. 그러게요. 네. 네. 아니 PC가 남아 있군요. 이제 그렇죠. 3월에. 이제 우리가 5월 1일 날 네. FOMC잖아요. 예. 벌써 3월 지난 지가 한 달. 우리가 45일 만에 오는 거니까 금방금방 갑니다. 5월 1일 우리 노동절 날 쉬는 날인데 FOMC가 열려요. 근데 그 직전이니까 다음 주 4월 26일 날 PC가 나옵니다. 근데 PC는 뭐 항상 그래요. CPI와 PPI가 적당히 섞은 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CPI보다는 덜 이렇게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맞이하는데 또 막상 가면 또 그것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래서 PC는 CPI보다는 주거비 비중이 확실히 적고 그래서 조금 볼러티에 떨어진다 하는데 지금 20년 발표되는 3월 근원 PC 전월 대비했을 때 한 0.26, 27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0.3까지 안 가고 0.25 밑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이제 이미 한 두 차례의 CPI, PPI도 뭐 선방한 것 같지만 내용을 뜯다 보면 사실 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PC가 남아 있는데 네. 연준이 더 중요시 생각하는 PC가 PC죠. 남아 있는데 네. 좀 뭐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고요. PC가 생각보다 뭐 물가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환호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좀 조금 부담스럽게 나오거나 혹은 시장 컨센에 부합하거나 네네.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약간 중립 혹은 뜨겁게 나오면 조금 부담 정도지. 이게 뭐 갑자기 CPI는 높았는데 PC가 곤두박질 치면서 시장에 좋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그죠? 원래는 네, 네. CPI, PPI 나와 있을 때 기다려 보자. 네. 진짜 금리를 한 번 하는지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PPI 나오고 나서 오늘 촬영하는 이 순간까지 각종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두 번 해주면 다행이다. 한 번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까지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두 번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게 컨센서스입니다만은 당초 연초에는 세 번. 다섯 번이었어요. 다섯 번이네요. 5번, 6번 된다 그래서 그 3천 간다 그랬나요? 무슨 시장이 가도 참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그 얘기 했는데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이 사실은 약간 리즈너블하다. 그러니까 레셔널한 사람들이 그죠. 세 번으로 갔다가 지금은 두 번. 두 번 또는 한 번 혹시라도. 두 번 혹은 한 번. 근데 예. 이제 그게 두 번 한 번도 어떤 양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매우 중요하죠. 네네네. 지금은 이제 요 촬영하기 전에 네. 한 며칠 전만 해더라도 두 번 시나리오에 6월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6월이 지금 촬영하는 이 순간에 확률이 20% 이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이 하고 그 다음에
연달아 한 달 지나서 9월에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해서 OK에서 리바운드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물 건너간 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세 개의 시나리오가 남았습니다. 2회인데 7월 9월 또는 9월 12월 요 안이 가장 현재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는 한 번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기도 제외된 게 있죠. 금리 인하가 없다고는 안 하는 거죠. 금리 인하가 진짜 없을 정도로 스트롱하다면 시장에는 한 번 더 충격이 크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네. 시나리오대로 6월이 아니라 7월 9월 내린다. 네. 그거는 6월보다는 후퇴한 거기 때문에 후퇴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 불안 요인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네. 7월에 하는 거는 그나마 지금 주가가 오늘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7월에만 하더라도 추가 불안 요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는 7월 9월하고 됐다라고 하기에는 QT 완화가 따라줘야지 이게 파지티브하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7월에 한다고 무조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약간 불안 요인을 갖고 가면서 5월 1일 날 FOMC에서 QT 완화가 되면은 그러면 7월 9월 오케이. 그렇죠? QT 완화 그러면 장은 아마도 그 시점에서는 요게 이제 5월 6월 달 들어갈 때 있을 것 같은데 그때 5월 달에 들어가서는 조금 7월만 확실하면은 아마도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첫 금리 인하가 9월이 되면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컨센서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무게추가 네. 두 번 하는데 첫 번째가 7월이 아니라 9월일 가능성을 조금 더 보는 것 같아요. 7월도 아니고 9월로. 네, 왜냐하면 지금 지표들이 조금 높게 나오니까 물론 9월에 할지 7월에 할지 그 시나리오는 아직 5월 6월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위축된 심리에서는 그래 9월 할 수도 있지. 그 9월 하면 그 다음 뭐 나왔지? 11월 12월인데 11월은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있잖아. 네. 그럼 12월이 맞겠지? 그럼 9월 12월. 그럼 9월 12월이면 지금 6월 7월 달 데이터 나올 때도 어떻게 버티지?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한 3% 5%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미리 맞았어요. 미리 맞아서 제가 봤을 때는 9월 12월이 되면은 아마도 주가는 불안감을 갖다 하다가 중간에 나쁜 얘기 나면 한 2, 3% 빠졌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금리 인하를 두 번 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을 해피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 장사나 섹터의 로테이션이 되면서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장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연내 인하 두 번. 2회 인하 가능성이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높은 거죠. 확률 훨씬 높죠. 그렇죠. 네네. 네, 언제냐 이 시기는 있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더 강한 쪽은 1회에 그칠 수 있다. 더 강한 건 아닌데 아닌가요? 네. 조금 시장에 빠지니까 이래 그쳐도 아주 이상한 건 아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화되면은 장은 한 5% 이상 빠질 수 있다고 보여져서 뭐 코스피 저기 그 S&P 500은 5천 한번 깨질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600 초반까지 확 밀릴 2,000 초반이 아니고 2,500 후반대까지 확 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2,500대 한번 볼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 한 번이면.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면은 2,500은 잘 가려다가 말다가 가려다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좋다는 거 아니야. 네네. 그죠? 경기가 좋아서 금리 안 내리면 뭐 시장에 나쁠 것도 없지 않아요? 주식시장에? 그렇죠. 물론 아닌데 그래서 반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인하를 안 하면은 좋다. 그 잘 나가는 회사하고 섹터는 좋은 거예요. 금리가 높게 있더라도 그렇죠. 돈 빌리는 게 아니고 금리가 높게 있더라도 가격 전가 세력이 있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익스클루시브하게 갖고 있는 고객하고 잘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바탕이 되고 새로운 신제품 브랜드 파워가 있는 회사 잘 나가는 회사들 대형 회사들은 소형 회사보다 그렇죠? 그런 회사보다 아니면 금리를 많이 안 쓰는 빚을 안 지는 회사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양극화가
될 겁니다. 근데 일단 고금리 상태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낮추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수 자체가 아무리 대기업 중심으로 맞아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원래 생각했던 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시간을 벌어야 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생각할 수 경기가 좋아서 안 내리는데 왜 애들 그렇게.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불리는 주식은 그죠?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금리가 높아질수록 이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밸류가 떨어지는 거고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돈 안 빌려도 되는 기업들보다는 자금 조달해야 될 성장주들이 많은데 네네. 그런 기업들은 자금 깎는 조달이 거죠.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네. 큰 기업이나 탄탄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헤어컷이 떨어지는 게 5%다. 그 다른 것은 한 20% 빠지고 극단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빠져놓고 나중에 속가 낼 때 위에가 튼튼한 놈이 먼저 가는 그런 형국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불리한 게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금리하고 주식값하고는 네, 항상 이렇게 역외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제. 요것만 얘기해도 지금 버거운데 네네. 버거운데 중동에서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붙었어요, 그죠? 네, 야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확전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 네.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대선이 있는데 철저히 맞겠죠. 가뜩이나 그 가자지구 침공하고서 미국 내에 뭐 그렇죠. 이슬람이 내는 하마스하고, 사람이 많은데 이란 이스라엘 붙었다 그러면 미국과 바이든 정부는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죠. 그렇죠. 예. 이란도 뭐 그냥 별로 싸울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계속 붙으면 이익 보기 없죠. 아니, 자기네 이득 보고 그렇죠. 체면 뭐, 채우기 3번 네,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백한 거지. 맞아요. 체면 채우기 위해서 언제 쏜다 이런 거 다 흘리고 그죠. 네, 맞습니다. 문제 이스라엘이야.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죠. 확정을 못 지었죠. 어떻게 할 그다음에 것인지. 네타냐후가 이게 완전히 강성이고 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몰려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돌발 행동 할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디에 정치적인 생명을 두느냐, 네. 국제적으로의 그 위상을 자기 정치를 위해서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바이든하고 그 완전히 갈라서는 행동을 한다면은 그거에 걸맞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국내 정치를 완전히 휘어잡는다든지 그런 서포트가 국내에서 안 나오면은 그런 몸을 칠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 시위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자기네 당 내에서나 연합 정부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아주 확전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트럼프가 헤매지 않고 지금 잘 나가고 있으면요. 네. 네타냐후는 딱 그쪽에 서가지고 그죠. 그러면 쳐라. 예, 뭐 그러면 그죠. 바이든 흔들 수 있는데 지금 뭐 트럼프도 요즘 뭐 말이 아닌 것 같더군요. 걔도 그분도 이제 법적인 이슈도 있고 네. 아주 노선이 좀 복잡해졌죠. 어쨌든간에 어쨌든 다시 돌아와. 확전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혹시라도 확전이 나타나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붙는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끌려다라는 거. 근데 그런 가능성이 미국이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에 다시 공격을 받았을 때 이란이 또 어떻게 할 것이니 틱톡하면 저는 확정보다는 이게 의외로 장기화되면 어떡하느냐. 빨리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할 것처럼 하면서도 계속 끌고 가는 게 그러면은 앞서죠. 하마스 있고 이거 있고 우크라이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려다가도 계속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네. 불확실 요인이다. 오히려 그것이 현실적인 부담 요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불확실한 요인들인데 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저번에 했을 때 바로 했으면은 그러게요. 주고받고 해서 한 5, 6% 빠지고 다시 보고 나면 바로 3, 4%는 그냥 한 몇 주 내에 올라오는데 이게 질질 끌 가능성은 지금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끌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죠. 뭐 있습니다. 서로 간에 전면전은 가지 않으면서 니네를 뭐 아프게 해줄게 뭐 서로 그렇죠. 이러고 있고. 말로 싸우는 거죠. 근데 어제 이스라엘 얘기는 네네. 핵실설도 걱정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결론은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라 이건 어쨌든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게. 불안 요인을 안고 가는 게 피곤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크로 쪽에서 지금 시대 트렌드인 AI 인공지능 네. 얘기만 좀 점검하고 가죠. AI는 뭐 지금 워낙 그 엄청나게 그 돈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죠? 네. 다 데이터 센터 짓고 지금 그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독주 거기다가 이제 서로
칩을 많이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이고. 맞습니다. 그럼 또 뭔가요? AI 시장의 변화들. AI 시대는 지금 뭐 엔비디아가 결국 실적 나올 때까지는 나머지는 잔챙이에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는 아직 한 달 뒤에 나오잖아요. 5월 말이니까. 그 전에 뭐 업체들이 삼성 하이닉스 포함해서 애플, 뭐 퀄컴 다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되는데 그게 큰 그림의 생태계를 다 잡아주는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TSMC 오늘 실적 나오면서 컨퍼런스 콜 할 때 TSMC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언급 비슷하게 될 수 있겠다. TSMC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뭐 큰 뉴스는 없는데 최근엔 기사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지금의 AI는 우리가 주면은 검색을 대신해 주는 정도거든요. 검사가 빨리 더 요약하기 좋게 시나리오별로. 그런데 이게 이런 시나리오, 이런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그럼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모델링을 구축하는 것까지 한마디로 사람같이 비슷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를 제출해 줄 때 그런 생각하는 AI의 모델이 곧 나온다는 기사가 한 며칠 한 보름 전에 나왔었죠. 대상자는 오픈 AI하고 메타가 같은 겁니다. 이른바 사람처럼 추론하고 계획하고. 이게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메타의 어떤 수석 과학자가 4월 9일 날 런던에서 어떤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답을 검색하는 말한 것도 없고 행동의 순서를 A, B, C, D로 할 것이냐 A, D, C, A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모델이 달라지는 것을 사람의 머리를 대신해서 해준다는 거죠. 이른바 AI가 우리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AI 에이전트화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메모리는 더 필요하고 더 복잡하고 반도체가 더 커스터마이즈 될 수 있고 이런 걸 함의하는 거예요. 소위 학습에서 추론 단계로. 예, 추론을 확실하게 우리의 에이전트화 시키는 거니까 이게 장래적으로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그 우리가 꿈꾸는 그런 식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게 좋아서 분명히 생각하는 AI 출시 이게 했을 때가 4월 10일이니까 이때만 해도 장이 나쁘지 않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AI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2년 반 동안. 생산성에 기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엄청 생산성 높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작가라든지 아니면 무슨 창작하는 유튜버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그림을 그린다든지 비디오를 이렇게 편한 이런 거 업무를 하는 사람 말고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할 때 그런 비즈니스를 구해결할 때 생산성의 증가가 있는가라고 퀘스천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도 이제 큰 개념만 한 건데 ING 증권이라는 데서 ING 보험인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AI로 인한 생산성은 있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을 수도 있다. Why? 그것이 AI도 하나의 엄청난 레볼루션 혁신인데 혁신으로 인해서 equals 생산성 업 이거는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초반에 나오고 나서 실질적인 의미 있는 효과가 날 때까지 시간이 간격이 있다. 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개념적으로 전기가 나타난 거는 1880년 언젠가 그 나타났는데 실제 모든 사람한테 또는 많은 사람의 초기 사람들한테도 구체화된 거는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1914년인가 17년이니까 한 20여 년간의 14년이죠. 맞아요. 한 20년간의 격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터넷도 우리가 사실은 PC도 그렇고 대학 다닐 때 PC를 개인적으로 쓴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60살 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50대 후반도. 근데 실제 PC 자체는 도입된 건 1980년대 초반인가 중반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한테 돌아간 거는 한 15년 뒤에 1990년 후반부터나 PC가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 10여 년 타임렉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전기 인터넷과 비견되거나 그 이상을 하는 AI.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냐. 도입된 거는 대충 우리가 빨리 잡아도 한 3년 걸리는 거, 3년 전이고 늦게 잡아 한 2년 된 건데 이게 바로 3년 내에 생산성상은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그런 기대는 좀 내려놔라. 그렇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제이컵이라는 거예요. 제이컵 이펙트. 이렇게 누워 있다가 낮에더라. 누워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새로운 기술이건 새로운 혁신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관련되는 비즈니스 할 때 사람과 사람 간이니까 인적 자본, 조직 아니면 생산할 때는 방식 이런 거에 변화를 주는 과정에 오히려 처음에 다운
생산성이 다운되는 게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를 가지고 적용시킨 거예요. 네,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제 AI가 세상을 변화시킨 거 맞죠. 네. 큰 물질이가 맞는데 과거에도 보면 무슨 철도 뭐 이런 뭐 전기, 인터넷 이게 항상 그 당시에 기대감으로 버블을 만들거든요. 맞습니다. 버블을 만들고 먼저. 그다음에 버블이 확 꺼지고 네. 정말 살아남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고 산업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죠? 그 맞습니다.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 그걸 알고 뭐 그렇다고 뭐 AI 생산성 없어? 별거 없네. 있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투자하면 안 되겠네. 끝이네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그 어떤 시간의 패턴 이런 걸 좀 알고 네. AI를 대하면 좋을 거다. 네. 하여튼 속도하고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제가 봤을 때는 15년, 20년은 아닌데 예. 올해가 너무 강하면은 내년 상반기 어느 정도 잠깐 쉴 수도 있어요. 그런 커브상에서 네. 한 1, 2년 한 2, 3년 썼다가 한 1년 반 쉬고 다시 그 다음에 더 길게 가고 이런 패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올라갈 때는 좀 조심하자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AI까지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 변수들 김장열 본부장님과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